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일요일 오후 4시에 촬영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지난주 금요일날 28,4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틀씩 이렇게 옆으로 기계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급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기술 세력들 진짜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미쳐야 한다 같이, 그리고 소름이 돋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흥행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죠. 투자 경고를 회피하려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핸들링이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지금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경고가 이번 주에 어차피 먹을 상황이냐 혹은 이걸 또 피해 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방향성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모두 오늘 꽉 잡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전환 청구권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추가 상장 이슈가 나왔었죠. 오후 5시 43분 정도에 공시가 나와줬었는데, 이 공시는 지금 저번에 미래에셋증권이 받은 370억 정도의 물량이 이제 시장에 풀린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을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측면에 있어서 트레일링 스탑과 유지선 관리를 해주고 있죠. 계속 트레일링 스탑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홀딩할 수 있었던 거고, 이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응 전략과 관리는 이 세력들의 흐름대에 맞춰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전세역전 매매 기법,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3분 강의라고 해가지고 휩소 강의까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휩소라는 게 뭐냐면, 내가 손절가라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다가 살짝 깨고 올라가는 이거를 피해야 되잖아요. 이런 개미털기들이 안 당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한번 해가지고 오늘도 역시 주말 한 주 마감하는데 꽉꽉 채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번 내일도 이번 주 대응이 중요하니까 구독도 눌러주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지금 어찌됐든 이번 주에 좀 방향의 끝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파동 목표가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먼저 투자 경고 세력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월요일날 16일날 종가 기준으로 24,000원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16일날 종가가 24,000원에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에 또 경고가 지금 예고가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경고가 달려면 여기서 60%를 제하면 되겠죠. 근데 이틀간 옆으로 기어줬기 때문에 60%를 올리는 가격이 높아서 하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60% 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경고가 먹을 이유는 없다. 여기서 첫 번째로 월요일은 일단 그렇고, 거긴데 중요한 건 월요일, 화요일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을 때 경고가 또 예고가 뜰 수 있는 게 있어요. 15일 동안 100%가 올라가면은 경고 예고가 뜨게 되는데, 그 100% 가격이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봉 3개를 그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봉 3개를 그어 보면 이 월요일 날 발생되는 가격이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7,110원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34,220원 위로 올라가면 경고 예고가 또 뜰 겁니다. 그게 20.4% 정도가 되는데, 자, 화요일 날도 17,060원이라고 해가지고 14,000원이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이틀간의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고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예고가 뜰 수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3월 4일 날이 문제입니다. 일단 3월 4일 날은 이 전쟁 때문에 급락이 떨어져 가지고 20% 넘게 하한가 부근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12,760원이라는 종가를 형성해서 수요일 날 25,520원 이 아래로 밀려야지 예고를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이 60%만 예고가 걸려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100% 규정이 이런 구간에 있다면 또 예고가 떠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의 키포인트가 된다. 첫 번째, 이번에 경고 예고를 한번 공시를 보시면, 자, 지정 예고의 경고를 보시면은 25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3월 25일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 수요일까지 해서 판단한다. 뭘 판단한다고요? 60%가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5일 동안.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종가가 마감이 되면 또 하나의 예고가 뜰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까지? 34,220원이 이제 올라가면 월요일 날이 그런데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4일 기준으로 놓으니까 25,500원이 아래로 놓아지 예고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첫 번째 상승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예고를 하나 풀고 나면 또 예고가 걸릴 거니까 60%는 못 올라가는 상황으로 두되 월요일 화요일 날 20%는 더 올라가도 또 하나의 예고가 뜨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즉 경고가 걸리지 않는다. 경고 예고가 두 개를 동시에 뜨는 것도 사실상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60%까지 상승하는 경고를 맞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경고가 맞으면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경고가 맞게 되면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조정을 준다. 우리 기술도 경고가 맞았을 때 30%가 빠졌고 그 경고 해제일까지 버티다가 올라와서 상한가를 해제 후에 한 거잖아요. 경고가 맞으면 워낙에 이렇게 일반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스마트한 투자자분들도 이 경고만 가지고도 매매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경고는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우리 기술 세력이 보통 세력이면 모르겠는데 보통이 아닌 세력들이잖아요. 엄청난 세력들이다. 거기다가 지금 투심이 미증시 빠지고 전쟁 때문에 약화되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 우리 기술의 플러스 요인이 돼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일도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월요일 화요일로 본다면은 60%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오히려 조정을 준다면 25,550원 이 밑으로 나오게 생각을 하겠죠. 세력들이 예고를 아예 다 풀어버리고 안 걸리게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와도 15일에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근데 반대로 어차피 예고를 하나는 달고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 내에 월화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도 무방하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하면은 지금 60%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경고가 먹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60% 이틀 내내 해가지고 올리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15일의 100% 규정을 봤을 때는 내가 세력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틀 동안 20% 정도는 올려놓고 수요일날 경고 예고가 다시 떠도 60%는 경고 예고가 이제 해제가 되고 풀리고 이것도 경고 예고 달고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 정도 가량의 추가적인 상승을 월화수에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이 규정까지 풀어버리려고 나오지 않겠느냐.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 25,000원대까지 만약 눌려준다면은 이거를 우리 기술을 계속 그냥 세력들이 의도된 거라고 해가지고 들고 갈 거냐? 그거는 아니다, 여러분들. 원칙은 원칙이고 이 핸들링을 이해하는 거는 얘네들이 핸들링을 이해하는 걸 보고 우리가 힘을 파악해가지고 그 힘대로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고 가져가는 거고, 조금 더 마이너스를 준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으면 조금 더 일찍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보는 거지, 이게 우리가 예측하는 게 그대로 해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이 지금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올라갈 때는 20% 정도니까 만약 단타로 수급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좋다고 해서 단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이상 가격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말아라. 단타로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추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매수는 지금 사실 금지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3월 25일 날 이전에 결판이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의 부분을 봐야 되고, 전환 청구권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금요일 날 아까 공시 말씀드렸죠. 미래에셋 증권에서 받은 게 이제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 통합 이제 400만 주가 넘는 수량이죠. 지금 거래량이 없는 금요일이었지만 2,500만 중에 어쨌든 5분의 1 정도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걸 한 방에 밀어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다. 시장에 순응하는 상태에서 분할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을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과 관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트레이닝 스탑과 유지선을 기준으로 가져왔죠. 이 두 계조로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단기적인 관리를 보고 추세를 끝까지 먹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유지선을 보고, 단기적인 관리는 트레이닝 스탑 가격으로 놓고 27,000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뒤편에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27,000원을 살짝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털리지 말아야 될 정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또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기술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7,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향될 필요는 없다. 이틀 동안 옆에 끼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우리 기술을 이야기한 게 27,000원이 트레이닝 스탑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일 전에 6,000분이 봐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00원의 트레이닝 스탑 가격으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면은 급등이 나온다면 20% 정도까지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볼 때 그 구간에서 트레이닝 스탑과는 더 올려야겠죠. 다만 다음 주에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다음 주 기대를 하고 지금 우리가 봐야겠고, 그동안 우리 기술 제가 8,500원대부터 마디값이고 중요하다. 유지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가자 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도 이 두 가지로 납해서 보기 때문에 27,000원을 유지하되, 자 보시면 근데 옆으로 기면은 주가가 상승이 엄청나게 보인 다음에 옆으로 기면은 아래쪽에 선이 따라 올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유지선도 따라 지금 더 올라오고 있는 거고, 유지선 가격의 하단을 보면 22,500원. 그래서 지금 추세 끝까지 먹기에는 유지선을 가지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또 20% 30%씩 이렇게 왔다 갔다 등락폭을 보일 경우에는 이 유지선조차도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가격대로 제가 확 정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런 유지선의 추세 끝까지 먹는 부분들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제가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그 부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면서 타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정확한 또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또 매수하는 부분들까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목표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마디가를 17,000원이다 37,000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월봉이나 주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수준에서 3,000원대부터 2만원대 이 구간에 걸려있는 상황으로 왔다. 여기서 더 늘려야겠네요. 더 늘려보면 2만원대 구간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봤을 때 최고점 여기서 걸릴 수 있는 자리, 여기는 5만원대잖아요. 54,000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기할 거예요. 17,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2만원에서. 여기서 17,000원 더 올리면은 37,000원이다. 자, 거기서 또 17,000원 올리면 54,000원.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점이 형성했던 부분에 또 맞물리더라. 그래서 우리 기술은 지금 17,000원 기준으로 놓고, 만약에 이번에 밀린다면 2만원대 초반 구간에서는 또 매수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37,0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왔을 때 걸린다면은 또 단기적으로서 사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될 수 있겠죠. 이걸 또 17,000원에서 절반씩 쪼개나면은 지금 이번에 눌림목 자리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한번 제가 파동 목표가도 말씀드려 본다고 했는데, 제가 이 우리 기술 처음 출발할 때 파동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져올 때 우리가 파동을 쟀는데, 지금 현재에서 오랜만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7,500원, 21,000원,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 가격과도 거의 유사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650원, 이 구간대도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구간대가 지지가 되는지가 일단 중요하고, 우리가 트레일링 스탑은 27,000원 정도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죠. 이거를 또 늘려보자라는 거예요. 늘려보면 원래 이제 구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그래서 1차 목표를 갖고 있는 원래 이 파동 목표가로 봤을 때도 37,000원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가는 거고, 21,000원대 정도 구간에서는 만약 밀린다면 눌림 구간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차 목표가 엄청난 상승이 트레이딩이 나왔을 때는 5만원대까지 그래서 보기 때문에, 일단은 5만원까지 이 시세가 끝나는 구간에서는 여기를 터치할 거라고 보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죠. 단기간에 이렇게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고정 국면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 잘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저점 구간에 왔을 때 잘 또 한번 매수를 한다면, 여기까지 5만원까지 가는 이 17,000원 거리가 이 아래쪽에 빠졌을 때 잘 잡아가지고 올라오게 돼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거의 이 구간을 2번 먹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나 매도 타점들 제가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 역전 매매 기법, 종목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기술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마지막 이번 주만 또 올려드리는 휩소 개미 털기를 피하는 방법의 3분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끊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아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네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 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 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